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는 9월 출시가 예정된 아이폰 13은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유출 소식이 더 구체화되고 또 일부 유출 소식은 변경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진 유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이폰 13에서 달라지는 중요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3도 아이폰 12처럼 4가지 모델을 출시합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델입니다. 이 네 모델 모두 아이폰 12와 화면 크기는 동일하고요. 테두리가 평평한 소위 말하는 깻잎통 디자인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카메라 부분의 모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최신 CAD 자료를 바탕으로 렌더링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카메라가 대각선으로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아이폰 13 미니와 기본 아이폰 13 모델은 기존 수직 렌즈 배열 대신에 대각선 배열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카메라 렌즈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섬 자체의 크기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듀얼 카메라의 구성은 광각과 초광각으로 아이폰 12와 동일합니다. 더 커진 카메라 렌즈는 프로 라인에도 적용됩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는 트리플 카메라로 렌즈가 배열된 모양은 전작과 같지만 렌즈의 크기가 커짐과 동시에 카메라 섬의 크기까지 더 커졌습니다. 아이폰 12와 비교해보면 카메라 섬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섬의 크기와 함께 카툭 튀의 정도도 더 심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라인은 기존보다 0.87mm, 일반 라인은 기존보다 0.99mm 더 돌출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섬 모양이 바뀌면서 아이폰 13은 카메라 섬의 모양만으로도 기존 아이폰과 구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메라 모듈이 더 커지고 두꺼워지는 만큼 카메라 성능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12에서는 프로 맥스 모델에만 적용됐던 센서 시프트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술이 아이폰 13에서는 모든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초광각 카메라의 조리개 수치가 더 밝아지면서 어두운 환경에서 보다 쾌적한 카메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죠. 라이더 스캐너 탑재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라이더 스캐너가 아이폰 13 전 모델에 탑재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에만 탑재된다는 소식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의 단점 중에 하나는 작은 배터리 용량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성비가 좋은 A14 바이오닉 칩셋을 쓴다곤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 맥스 3687mAh, 기본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2815mAh, 아이폰 12 미니가 2227mAh에 그치는 등 아이폰 12의 배터리 용량은 유저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3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3 미니의 배터리 용량은 전작보다 8% 늘어난 2406mAh, 일반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 모델은 10% 늘어난 3095mAh,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델은 전작보다 18%나 더 늘어난 4352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력 효율이 20% 정도나 더 좋아진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면서 배터리 타임이 훨씬 길어질 것으로 유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큰 배터리 용량 때문인지 아이폰 13의 두께는 아이폰 12보다 약 0.25mm 더 두꺼워질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폰에도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 120Hz 고주사율은 프로 라인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3에 들어갈 올레드 패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에 들어가는 120Hz LTPO 디스플레이를, LG 디스플레이는 일반 아이폰에 들어가는 60Hz의 LTPS 방식 디스플레이를 애플에 납품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120Hz 화면 주사율은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지만 저전력 LTPO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아이폰 12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정말 노치가 작아질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작아진 노치에 대한 사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들이 가리키는 작은 노치의 모양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아이폰 13의 디스플레이 패널은 노치의 크기나 센서의 구멍,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단 베젤 부분으로 옮겨간 수화기 스피커의 모습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치의 너비가 34.83mm에서 26.80mm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유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이폰 13 더미 모델을 보면 줄어든 노치의 모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치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인 만큼 이번에는 꼭 변화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이폰 13에서 충전 포트를 과연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은 유저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폰 13이 최초의 포트리스 아이폰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유명 애플 애널리스트 밍취거가 얼마 전 올해 아이폰 13에는 라이트닝 포트가 유지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직 무선 충전 방식인 맥세이프 생태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덧붙였는데요. 밍취거는 애플은 당분간 라이트닝 포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라이트닝을 없애기 전까지 애플이 아이폰의 C타입 포트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향후 몇 년 동안에는 라이트닝 포트가 달려있는 아이폰을 계속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페이스 아이디와 함께 터치 아이디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마스크 사용이 많은 만큼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 두 가지 센서를 전부 다 넣어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 아이폰 13에는 최고 1TB의 저장 용량 옵션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고용량 옵션이 생긴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그 가격도 함께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번 아이폰 13은 로즈 핑크색 옵션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일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앞으로의 추가 유출 내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애플은 아이폰 12의 출시를 당초 9월에서 10월과 11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원래 일정대로 아이폰 13을 9월에 출시하기 위해서 애플은 아이폰의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시 전까지 중요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산 비노트였습니다.